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채팅창에 또 남겨주시고요. 보조자료 단톡방에서 체크하셔서 펼쳐놓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핑크레인 매출이라고 하는 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차트 작업을 좀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차트 작업 오늘은 진도를 나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조금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총 38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30명이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6월 13일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대면 수업이 좀 필요해가지고 대면 수업이 여러분들이 가능한지 여러분들 동의도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동의해서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이제 대면 강의를 한 회차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상황을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이 6월 3일에 종강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6월 3일에 종강이긴 한데 수업이 3일날 끝나고 시험이 13일이기 때문에 열흘 정도 공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흘 정도 공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좀 또 의도와 다르게 좀 루즈해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6월 1일하고 3일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오늘이 5월 25일이고 5월 27일 이날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요. 우리 이번 주는 그대로 수업을 하고요. 6월 첫째 주 1일하고 3일을 제가 그냥 휴강을 하고 그 사이에는 지난주에 제가 뭐 출석 여부랑 상관없이 과제 한번 해서 피드백 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해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파일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첫째 주는 그냥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시험이 있는 주 6월 8일하고 10일에 수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단톡에도 또 따로 남길 거예요. 그래서 대면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 혹시 아니던 간에 6월 첫째 주는 우리가 휴강하고 개별적으로 연습해서 저한테 파일 주시면 그때그때 피드백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시험 있는 주 월요일, 수요일에 수업을 하고 6월 10일에 제가 종강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정에 대한 부분은 또 클래스룸하고 단톡에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대면 강의 진행하는 동의 여부도 카톡으로 투표를 좀 열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비동의하는지 카톡으로 좀 투표도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을 좀 나가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제가 기초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매 시간마다 지금 이 기초 자료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있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1작업, 2작업, 3작업입니다. 자, 2작업하고 3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2작업, 3작업은 요거는 제가 잠깐 지우고 2작업, 3작업은 오늘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채워주셔야 해요. 2작업하고 3작업 모두 다 채워주시고요. 오늘은 1작업을 가지고 제 4작업 하는 그래프를 할 거고, 그리고 함수 부분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차트부터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차트 시험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차트 시험 문제를 좀 잠깐 보면 자, 제가 화면으로 음, 화면으로 공유를 바꿨는데 우리 시험지를 좀 한번 볼게요. 음, 제가 일반이었고 자, 핑크레인 그래프 문항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4번 문제는 그 100점짜리 문제예요. 그래프 100점짜리 문제고요. 조건이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당 1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뭐 10가지 조건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7번 조건이에요. 오늘 조금 있다가 7번 조건 할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작업을 할 때는요. 자, 여기에도 보면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쪽에 2작업을 할 때는 복사해서 붙여 넣었거든요. 1작업 거를. 그 다음에 3작업 할 때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하세요 해서 그냥 했었고, 우리가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계속해서 2작업이든 3작업이든 아무튼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파생시켜서 새로운 개체들을 만들어내는데, 4번 그래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뭔가 1작업에서 복사를 해갖고 오세요 이런 말은 없고요. 1작업에 있는 시트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어때요? 조건에 따라서 여기 있는 출력 형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출력 형태처럼 작업을 해주세요 라는 건데, 자, 1번에 보면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하세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봤더니 막대 그래프도 있지만 꺾은 선 그래프도 일단은 있어요. 그 다음 2번.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작업에 가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걸 시각화했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하고 제4작업이라는 시트 이름을 바꾸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거기 문제 옆에다가 F11번이라고 단축키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 작업을 할 때 조건 1, 2, 3번은 F11번이라는 기능키를 가지고 한꺼번에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1작업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자, 여기 화면으로 좀 보고 해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이제 어느 범위를 할 건지를 보려 그러면 딱 두 군데만 보면 돼요. 제목하고요. 차트의 제목, 그 다음에 차트에 적혀져 있는 범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그 차트의 내용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제목 한번 볼게요. 우비 세트 및 우산 제품의 판매 현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1작업에 작성을 해놓은 걸 보면, 자, 제품 종류라고 되어 있는 필드 보이죠? 자, 그 아래쪽 도메인을 보면 제품 종류는 우비 세트도 있고 우산도 있고 장화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장화라는 제품 종류는 차트에서 사용되지 않나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비하고 우산 제품 두 가지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제품이 총 8개 중에서 우비나 우산 세트를 사용하는 거에 판매 현황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8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화 2개는 빼놓고 6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봤더니 6개가 낭만고양이, 뭐 부엉이, 겨울왕국, 릴리, 정글, 엘로라고 하는 제품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X축에 봤더니 그것도 제품 종류가 우비나 우산 세트, 그러니까 우비 세트나 우산에 해당하는 제품들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만 쓸 거고, 그 데이터의 자, 범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범례 보면 판매 수량과 회원가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알겠다. 자, 제품명 중에서 우비 세트나 우산인 것들을 쓰는 건 알겠는데 이건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낼 방법이 없거든요. 수치 데이터가 있어야 그 수치 데이터의 크기를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자, 해당하는 제품 6개에 여기 보면 판매 수량도 우리가 숫자로 데이터로 적어놓은 데이터, 숫자 데이터가 있고요. 회원가도 어때요? 숫자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제품명하고
회원가나 판매 수량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데이터 범위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차량 운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번 작업에 갔더니 유종 중에서 하이브리드인지 디젤인지 가솔린인지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8개의 차종이. 근데 8개의 차종 중에서 자, 6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주행 모델 이름이 있고요. 그 모델의 주행 거리와 구매가를 가지고 이 그래프는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 업무 차량 보유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 유종을 참고를 해서 하이브리드하고 뭐에 해당하는 거? 디젤에 해당하는 뭐 관리 코드와 그 다음에 주행 거리, 어떤 거 있었죠? 주행거리와 구매가 있었죠. 그죠? 구매가.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핑크레인 문항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이거 화면이. 자, 그럼 우리 엑셀에 와서요. 자, 일단 제품명부터 6개를 골라줘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낭만 고양이부터 잡으면 되나요? 하는데 낭만 고양이부터 잡지 말고요. 내가 잡고자 하는 데이터 필드명부터 같이 잡을게요. 그러면 저는 제품명부터 겨울왕국까지 그냥 쭈루룩 잡았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릴리랑 정글, 엘루를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그냥 초록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요. 자, 요렇게 4개 컨트롤 키 누르고 한 칸, 2칸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잡을 수 있는 건 드래그 해주시고요. 한 칸씩 잡아야 되는 거는 컨트롤 키 가지고 따로 한 칸, 요거 2칸은 이렇게 연달아서. 자, 요렇게 X축에 들어갈 데이터를 일단 좀 잡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하고 회원가거든요. 근데 얘들이 떨어져 있으면 얘들도 이렇게 따로따로 잡으면 되는데 얘들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같이 잡아요. 일일이 나란히 잡고 이렇게 정글 잡고. 자, 제가 연두색으로 다시 다 칠했어요. 제품명 4개 쭈루룩 1개,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8개 같이 잡아요. 회원가하고 판매 수량 필드 동시에. 그 다음에 릴리 데이터 잡고요. 자, 회원가, 판매 수량 또 4개 이렇게 동시에 잡아요. 그러면 조건 문제에서 데이터 범위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선택을 다 한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F11번 키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F11번 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 시트 부분에 차트 1이라고 해서 시트가 그냥 자체가 차트가 돼버리는 시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차트 1이라고 되어 있던 걸 더블 클릭해서 제 사작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이거 적은 거를 드래그해서 3작업 뒤쪽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자, 1, 2, 3, 4작업은 이렇게 차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차트 문제에서는 차트 제목을 한번 보고요. 아래쪽에 범례를 봐주시면 돼요. 뭐 X축에 적혀져 있는 데이터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내가 차트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예제의 경우에는 우비 세트나 우산에 대한 제품의 회원가 판매 수량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라서 제품 종류는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품명 리스트 먼저 쭉 열 방향으로 잡으시고요. 제가 열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제품별로 회원가와 판매 수량도 열 단위로 붙어져 있으면 나란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4작업이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1, 2, 3번 조건은 이제 우리가 클리어를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영역 볼게요. 자, 차트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위쪽 메뉴에 차트 도구 디자인하고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 차트 도구, 차트 디자인 도구에 가서, 자, 차트의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가서 레이아웃을 3번을 하고 스타일 4번을 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되어 있어요. 자,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주면 레이아웃의 종류, 그러니까 차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나올 건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레이아웃 3번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레이아웃 3번을 클릭을 딱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 3번에 클릭을 딱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4번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타일은 여기 오른쪽 편에 차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 문제는 오피스 2010 버전의 시험지고요. 우리는 6월 13일에 시험을 보게 되면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스타일 4번을 선택하세요 라는 거는 10버전의 4번이라서 우리 여기에 있는 4번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타일 1번으로 할 거예요. 자, 스타일 1번 요거 정정합니다. 우리는 스타일 1번으로 할 거고요. 시험장에 가면 우리 유형에 맞게끔 제대로 된 스타일 번호를 제시가 된 시험지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연습하는 동안에 제가 인쇄해서 나눠드린 그 모든 예제에서는 차트 그래프 스타일을 1번으로 해놓고 작업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스타일 1번 클릭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데, 자, 영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는데, 자, 여러분 마우스로요. 차트 제목 근처에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가 차트 영역이래요. 자, 여기가 차트 영역. 그리고 여기 안쪽에 막대 그래프들 사이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여기는 그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트 영역을 클릭했을 때와 그림 영역을 클릭을 했을 때 서식을 적용하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차트 영역부터 해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합니다. 자,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서 홈 리본 메뉴에 가서 자, 글꼴을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굴림에 11포인트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차트 안쪽에 있는 차트 영역 전체의 글꼴들이 모두 다 굴림의 11포인트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라는 걸 질감에 파랑 박엽질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출력 형태에 보면 이렇게 약간 하늘색으로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 차트 영역에다가 색상을 집어넣으라는 뜻인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고 차트 도구 서식에 갈게요. 차트 도구의 서식에. 자, 가게 되면 도형 스타일이라는 그룹이에요. 도형 채우기 메뉴 옆에 화살표를 누를 거예요, 제가. 도형 채우기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에 질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질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질감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파랑 박엽지라고 하는 항목을 질감으로 스타일 채우기 효과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파랑 박엽지. 자, 했더니 차트 전체가 이렇게 뭔가 파랑 박엽지 질감 형태로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영역은 그림 영역을 흰색으로 채우세요라고 했어요. 자, 아까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이다라고 이름이 나오고 여기 중간에 있는 영역이 그림 영역인데 자,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해서 자, 서식에 가서 또 채우기 메뉴, 도형 채우기 메뉴를 눌러서 도형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흰색 면으로 좀 깔끔하게 들어가서 그래프가 조금은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5번 조건까지 다 만족을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제목을 굴림에 굵게 20에 뭐 채우기 흰색에 테두리 하세요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차트 제목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났어요. 아까 레이아웃 3번을 했기 때문에 차트 제목이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마우스로 3번 클릭하면 전체 선택되거든요. 여기다가 제목을 좀 적어볼게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고 난 다음에 테두리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글씨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글꼴을 바꿀 수 있는 팝업 메뉴가 여기에 바로 뜨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제목을 적고 난 다음에 적을 때 커서가 보일 때는 이 상자가 점선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현황이라고 글씨를 적고 ESC 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실선으로 바뀌면서 제목 상자 자체가 선택이 돼요. 자, 상자 자체가 선택이 됐을 때 가서 글꼴을 바꿀 거예요. 굴림에 20포인트로 바꿔주고요. 굵게까지 바꿨어요. 근데 이제 문항에서 채우기 흰색에 테두리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식에 가서요. 위쪽에 서식에 가서 채우기 흰색에다가 테두리라는 말은 테두리 색깔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테두리 쪽에 가서 도형 테두리에 가서 자동 또는 검정색 테두리를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차트 제목까지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7번 문항을 봤더니 제가 아까 7번 문항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사실 지금 6번까지 했어요. 6번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만든 차트하고 지금 출력 형태에 보이는 차트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7번 부분을 좀 해줘야 이제 차트 모양이 거의 완성이 되는데 7번 문항을 좀 한번 보면 자, 회원가 단위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것만 봐서 보니까 자, 우리가 아까 1작업에서요, 여러분. 회원가 데이터하고 판매 수량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회원가는 단위가 금액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몇만 원, 몇만, 몇천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판매 수량은 몇십 개부터 몇백 개까지 해가지고 단위 개수가 개예요. 그리고 유효 자리 숫자도 좀 달라요. 근데 사작업에서 해당하는 제품 항목 하나당 회원가는 얼마가 되고 몇 개를 팔았는지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겨울왕국이라는 이 제품은 단가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 수량이 판매가 됐는지를 그래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 회원가다라고 하는 파란색 막대기는 엄청 잘 보여요. 왼쪽 축을 기준으로 금액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지만 엄청 막대 그래프가 납작하게 잘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들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회원가라고 나와 있는 차트 종류를 막대 그래프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회원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잖아요. 판매 수량도 작긴 하지만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그 회원가 계열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고 그럼 꺾은 선으로 바꾼 다음에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나타내는 축을 보조축으로 여기 보면 출력 형태 오른쪽에 축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는 개수에 대한 축이 있고 오른쪽에는 금액에 대한 축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금액에 대한 축이 왼쪽에 하나만 있고 오른쪽 편엔 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가라고 하는 그 차트 종류를 보조축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라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회원가 계열만 꺾은 선형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회원가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막대기 있는 데서 아무 곳에서나 클릭 한번 할게요. 자, 회원가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얘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5개들도 다 선택이 되죠. 전체가 다. 그럼 파란 막대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요, 여러분.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이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자, 클릭을 해주면 자, 차트 종류 변경이란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제일 아래쪽에 콤보라고 하는 차트 종류로 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자, 계열이 나는 2개가 있는 거예요. 한 제품별로 회원가와 판매 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회원가를 차트 종류를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회원가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그 계열은 보조축으로 넘겨라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보조축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여기 사용자 지정 조합 그래프 미리 보기를 봤더니 6개 항목에 빨간색은 판매 수량으로 막대 그래프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원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꺾은 선 그래프로 해서 오른쪽 축, 보조축이 기준이 되게끔 꺾은 선 그래프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7번 부분을 진행을 해줘야 차트의 거의 대부분이 일단 완성이 돼요. 자, 그럼 일단 어떤 특정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고 그 바꾼 차트를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미션이 뭐냐면 겨울왕국의 판매 수량 계열 값을 표시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세요 이랬어요. 자, 겨울왕국의 판매 수량 여기 415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레이블 표시거든요. 이게 레이블 표시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자, 이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제일 높은 막대기 맨 위에 몇 개가 팔렸는지를 표시를 해달래요. 그리고 지금 앞에 1작업에서는 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뭐 물론 여기에 조건부 서식도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415개 겨울왕국이 제일 많이 팔렸구나 도 볼 수 있지만 그래프로 이렇게 봤을 때도 겨울왕국이 제일 많이 팔렸네 이렇게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겨울왕국 막대 그래프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얘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같은 계열이 모두 다 선택이 돼요. 막대 그래프가. 근데 한 번만 더 겨울왕국을 클릭을 딱 해주게 되면 이 친구 하나만 선택이 돼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차트의 구성 요소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는 해드릴 텐데 일단 요 막대기 하나를 요소라고 부르는데 이 요소 막대 그래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그냥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레이블이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들어갔어요. 선생님 만약에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정중간에 415개가 있거나 이 막대 그래프 안쪽에 415개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렇게 문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레이블 추가를 딱 했는데 여기 위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자, 차트를 선택을 하면 차트 우측 상단에 더하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레이아웃 요소들을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더하기 표시를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고 옆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자, 눌러보면 이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다 넣을 건지를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안쪽 끝에 이렇게 딱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저기 안쪽 끝에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안쪽 끝에라고 갖다 놓기만 했는데 겨울왕국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금 회원가 있는 레이블도 같이 안쪽 끝에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일단 위치 이렇게 차트 요소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다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이블 만들어진 거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 레이블을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오른쪽 편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가지고 자, 레이블 옵션에 보면 여기 채우기 모양,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그 다음에 맞춤, 텍스트 옵션 이렇게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 레이블 옵션이라는 곳에 가볼게요. 이렇게 메뉴 4개 있어요. 레이블 옵션에 가서 레이블 옵션을 한 번 더 눌러주면요. 여기 아래쪽에 레이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 끝에 눌러주면 여기 지금 그래프 안쪽에 들어오는 거 보이죠? 가운데 해주면 그래프 정중간에. 그리고 이제 지금 시험 문제로라면 바깥쪽 끝에가 맞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바깥쪽 끝에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위치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이 레이블 서식에 들어와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레이블 서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에 대한 건데, 눈금선은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눈금선은 여기 보이는 선이 눈금선이에요. 여기 이렇게 가로로 줄 나와 있는 눈금선. 출력 형태도 보면 저 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선을 하나 클릭을 딱 해서요.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보이시죠? 도형 윤곽선에 가서 대시 스타일을요. 여기서 점선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파선,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7번 문항은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7번의 마지막에 축에 보면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왼쪽 편에 보면요. 판매 수량 나타내는 개수가 0개부터 450개까지 50개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축을 Y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Y축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출력 형태의 오른쪽에 보조축으로 넘긴 축을 봤더니 자 0부터 15,000씩 이렇게 증가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축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조축에 있는 수치 데이터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요. 자, 더블 클릭을 딱 했더니 축 서식에 여기 레이블 옵션, 축 옵션에 또 왔어요. 자, 최소값 0 되어 있고 최대값은 6만이 맞아요. 그러면 주 단위만 여기서 15,00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주 단위만. 보조 단위는 눈금을 표시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 단위는 따로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창을 잠깐 닫아보면 자, 보조축 15,000 단위로 축쭉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7번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고하세요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법내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좀 지워보면 자, 법내명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보면 법내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매 수량은 판매 수량 되어 있고 회원가도 단위 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회원가 아랫줄에 단위 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작업에 회원가하고 Alt 엔터를 쳐서 두 줄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두 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험지에는 이게 한 줄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바꾸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 디자인을 클릭을 합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리본 메뉴가 있어요. 그룹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그룹 메뉴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자, 데이터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1작업에서 선택했었던 데이터, 원본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고 우리 여기 회원가라고 하는 계열 있죠. 이 계열을 왼쪽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거를 편집하겠다라고 클릭을 합니다. 자, 편집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또 조그마한 작은 상자가 나오는데 이 계열의 이름이 G4번 셀입니다. 라고 해서 셀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대로 해주면 이제 두 줄로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우고 회원가 단위 원이라고 이렇게 직접 적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한 번 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아래쪽에 법내 부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법내명을 변경하세요 할 때는 데이터 선택이라는 곳에 가서 바꿔줍니다. 데이터 선택.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번만 해주면 이제 끝나는데 사각형 설명서를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여기 사각형 설명서. 그러니까 겨울왕국이 415개로 판매 수량 가장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인기 제품이라고 그냥 도형으로 그려서 표시를 해주래요. 자, 이건 어디 가서 해주냐면요. 차트 도구 서식에 가면 도형 삽입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도형 삽입 그룹에서 보면 여기 설명선 중에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설명선은 사각형 크기에 맞게 일단 드래그를 하고 우리 제목 도형 그리듯이 도형 그려서 여기다 인기 제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인기 제품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도형 자체를 그냥 도형면을 클릭을 딱 하면 여기서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바운딩 포인트가 이렇게 8개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조절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란 점을 끌어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 뾰족이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끌고 와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자, 우리 시험지에는 보면 이 도형이 흰색의 검정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바꿔줄게요. 홈에 가서 흰색 면에 검정 글씨를 하겠다라고 해줬고요. 가운데를 눌러서 도형의 정중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감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그린 이 도형은 차트 영역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5번 조건에 차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글꼴은 모두 다 굴림에 시비를 하라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형에 있는 글씨도 굴림에 11포인트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11포인트로 바꾸는 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기 도형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을 한번 볼게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하세요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여기 꺾은 선 그래프에 보면 여기 포인트, 여기를 표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식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뭘로? 저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모양 있는 부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오른쪽 편에 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여기 페인트 통에 가볼게요. 페인트 통에 가서 여기 채우기 있는 부분에 가서 클릭을 하면 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식을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표식 옵션을 클릭을 해서 여기 기본 제공되어 있는 걸로 항목을 바꾼 다음에 형식의 이 모양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찍어서 보면 모양 뭐 바뀌어져 있고요. 조금 뭐 출력 형태처럼 크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표시 크기를 조금만 뭐 더 크게 해갖고 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꿨다라는 거 티 나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차트를 작업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파일과 여기 지금 보이는 출력 형태들 제가 좀 지워보면 이 출력 형태들하고 여기 보이는 이 출력 형태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이 파일의 미리 보기가 같으면 이제 100점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프 작업이에요. 자, 지금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아서 회의 튕길 것 같은데 요렇게 그래프 작업을 하고요. 자, 2교시 때는 그래프 요거 명칭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함수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잠깐 쉬셨다가 들어오세요.